그러면 요 뒷부분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스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모드버스 폴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자주 봤던 부분일 텐데, 그 데이터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이거를 자리 바꿈을 좀 해주는 겁니다. 스왑이 체인지라는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어떤 장비는 1234를 보낼 때 1 보내고 2 보내고 3 보내고 4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고요. 어떤 장비는 4, 3, 2, 1 순으로 보내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3, 4, 1, 2 이런 식으로 그 값을 보내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그 OS 종류에 따라서 이게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스왑을 눌러 보셔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값이 뜨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이라는 것은 캘리브레이션인데요. 이거는 그 스팬하고 오프셋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팬은 쉽게 말해서 곱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프셋은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12.3을 표시하는데 123을 데이터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올려준 값에서 0.1을 곱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모드버스 맵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팬에다가 0.1을 곱해가지고 사용한다고 0.1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제 뭐 0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울 같은 경우에 0이 안 될 경우에 이제 뭐 0점이 안 되고 뭐 3g이 나온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입력을 해서 좀 그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4에서 20mA 암페어 같은 그 전류를 사용해서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조정하는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올라왔을 때 그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사용할 것이냐 그거를 지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단위는 뭐 킬로그램이나 퍼센트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최소값 범위를 지정해서 그 범위 내의 값만 표기하도록 그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부분은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 기록하는 방법과 디지털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타입은 이제 값이 변할 때마다 이제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총 가동 시간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총 가동 시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초기화 시켜주는 겁니다. 뭐 가동 시간이 다 된 얼마 정도 됐는데 장비를 교체해서 다시 처음부터 총 가동 시간을 카운트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 0을 눌러 주시면 다시 0.0에서부터 카운트가 돼서 가동 시간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 시간 간격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력에서는 1시간 단위로 기록을 많이 하니까 1시간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더 짧게 사용하실 거면은 이제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시분을. 그 다음에 COV 같은 경우에는 이제 Change of Value라고 해서 아날로그도 그 값이 바뀌는 값이 올라올 때마다 기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COV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보를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경보가 있고 디지털 경보가 있는데요. 어떤 값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온도라든지 이렇게 너무 뜨거워지거나 그러면 경보를 울리겠다 그러면은 그 온도 값을 하이나 하이하이에다가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보다 높은 게 하이하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드밴드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설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 여기를 100도로 해놨을 때 100도 이상이 되면 경보가 울리는데, 이게 그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이 이렇게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센서에서. 안정적으로 되는 센서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 101도 됐다가 뭐 99.5도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경보가 울렸다 꺼졌다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데드밴드라 그래가지고 경보가 꺼지는 이격 값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도가 넘어가면은 경보가 울리는데 얘가 뭐 한 95도 이하로 내려가야지만 그 경보가 꺼지게 하겠다. 그러면 이격 값은 5가 되겠죠. 그러면은 5를 데드밴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우는 이제 어느 수위 같은 경우에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은 경보를 울리겠다. 그럴 때 그 로우나 로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데드밴드 구간을 둬서 어느 값 이상으로 올라가야 그 경보가 꺼지도록 하겠다 할 때 이 이격 값을 그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위 같은 경우에 뭐 10m 이하, 예를 들면 뭐 10m 이하를 내려가면은 경보가 울렸는데 얘가 이제 뭐 10m에서 조금 한 2m 정도 더 여유를 둬서 12m가 돼야지 뭐 경보가 꺼지게 되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 이격값을 2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을 하면은 이 경보가 울렸을 때 버튼이 하나의 그 경보 목록에 같이 있게 되는데 그 경보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느 화면으로 이동해서 그 문제가 생긴 화면을 볼 것인지 지정해 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거기 이동할 화면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경보 울렸을 때 편리하게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ON이 됐을 때 울리는 경우, OFF 됐을 때 울리는 경우, ON, OFF 바뀔 때마다 울릴 경우, 뭐 그럴 때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보면 사람 얼굴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경보 발생했을 때 음성을 미리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경보 발생. 보일러 과열이 감지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뭐 그 숨쉬기라든지 띄어읽기 하고 싶으시면 콤마나 점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콤마나 점을 한 부분에는 그 TTS가 그 음성 읽을 때 살짝 띄어서 읽으니까요. 참고해서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그값 표현 글자는 뭐 많이들 아시듯이 뭐 그 태그 값이 1이 올라왔을 때, 0이 올라왔을 때, 5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5 올라왔을 때 어떤 글자로 표시해 줄지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그 값이 여기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그 값 색 지정은 이제 뭐 글상자 같은 경우에 그 글자 색이라든지 배경색, 테두리 색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ON이 됐을 때는 뭐 붉은 계열로 해주고 오프가 올라왔을 때는 푸른 계열로 입력을 해준다든가 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헥사 값으로 실제 그 다른 모드버스 맵 규칙 외의 값으로 제어를 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쉽게 입력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그 모드버스 맵 입력, 장치 추가하고 모드버스 맵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